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그랜드 세이코, 모델은 전세계 1000개 한정판 SLGH003입니다. 시계 리뷰가 곧 100개가 다 되어 가네요. 많은 브랜드와 다양한 모델들을 접해봤지만 그랜드 세이코는 조금 특별해요. 촬영이 굉장히 쉽습니다. 퀄리티를 중시하는 제 채널에서 시계의 본연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고자 노력하는데, 타 브랜드의 시계들은 최상의 샷을, 최고의 장면을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개똥같이 촬영하면 영상에는 정말 개똥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랜드 세이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디테일과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개똥같이 찍어도 만족할 만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장면을 캡처해도 아름다워요. 지금 그랜드 세이코에서 출시 중인 현행 모델 중에서 꼭 리뷰를 해보고 싶다, 완전히 저의 취향이다 하는 모델은 3개입니다. 첫 번째가 완벽한 다이얼 밸런스를 가진 GMT SBGM221 리뷰했고, 두 번째가 아름다움 초침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는 스프링 드라이브 SBGA293입니다. 역시 리뷰 완료. 세 번째가 1000만원 아래 최고의 수동 드레스워치 SBGW231. 이건 아직 리뷰를 못했어요. 여기에 제가 기다려온 모델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리뷰하는 모델인 SLGH003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잠깐 다른 이야기로 빠져볼게요. 그랜드 세이코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디자인이야 개인적인 호불호의 영역이고, 퀄리티야 누구나 인정하는 분야. 브랜드에 대한 낯섦이 없는 애호가들에게 간혹 단점으로 지적되는 건 두께입니다. 두께. 앞서 말씀드린 그랜드 세이코의 스터디셀러들은 13mm 정도의 두께로 크로노그래프나 다이버워치가 유행하는 현재 분위기에 결코 두꺼운 두께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리뷰했던 파네라이만 하더라도 18mm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파네라이가 두껍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 애호가들은 그랜드 세이코의 두께를 단점으로 생각해왔는가 하면, 그랜드 세이코가 가진 디자인의 헤리티지, 디자인의 포지션이 좌측을 드레스워치, 우측을 스틸 스포츠라 가정했을 때 왼쪽에 많이 쏠려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랜드 세이코만의 독특한 포지션이 북미나 유럽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분위기가 국내외로 흘러 들어오고 있지만, 두께에 대한 지적이 종종 애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두께에 대한 아쉬움은 이번 모델을 기점으로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여러 브랜드를 둘러봐도 두툼하고 거대한 베젤이 존재하지 않는 40mm 안쪽으로 작고 얇고 세련된 디자인의 스틸 스포츠는 왜 많지 않을까? 하이엔드를 제외하곤 대안이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이 그 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거친 느낌의 브러싱이 시계를 둘러싸면서 플랫한 베젤은 넓어졌고, 인덱스와 핸즈는 두꺼워졌으며, 러그는 섹시해졌고 러그의 너비는 넓어졌는 데다 브레이슬릿은 단단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랜드 세이코의 이미지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디자인의 변화는 퀄리티 좋은 스틸 스포츠에 목말라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 충분해 보입니다. 광고를 떠나서 정말 잘 나왔어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다이얼은 썬네이 다이얼입니다. 저는 썬네이 다이얼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데요. 썬네이는 화장이라고 생각해요. 화장하면 누구나 예뻐 보이잖아요. 여자친구가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놀란 적 있으시죠? 경험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썬네이 다이얼을 가진 시계는 아름다워 보이는 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강한 직사광선에서도 노우, 빛이 약한 어두운 실내에서도 노우. 언제냐면요, 간접적인 자연광 속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특히 나뭇잎이 풍성하게 찰랑거리는 나무그늘 밑에서 미친듯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썬네이 다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특별한 조건들에 제약받지 않고 언제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썬네이 다이얼을 본 적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다이얼 위에 프린팅이 아닌 인그레이빙한 방식의 썬네이와 접사로 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밀도가 높은 세밀한 썬네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모델은 후자에 속하는데요. 빛이 강할 때와 약할 때를 둘 다 보여드릴게요. 어떤 기교를 쓴지 어떤 소재를 사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다른 브랜드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썬네이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제 나름대로 설명드리자면, 물이 가득 찬 비커 안에 아주 진한 남색의 물감을 떨궈서 진한 남색의 색감이 부드럽게 퍼지면서 물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한 느낌? 이 썬네이의 밀도가 굉장히 세밀해서 마치 단색 다이얼의 색감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인 그랜드 세이코 모델들은 깔끔한 정장이 잘 어울린다면 이 모델은 캐주얼이나 스포츠 의류가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커팅된 인덱스는 기존의 그랜드 세이코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두터워지면서 단단해졌어요. 접사해서 볼게요.
12시에 인덱스를 보면 무슨 다이얼 안에 건축물을 세워놨어? 핸즈도 같이 두터워졌는데 인덱스와 두께가 같습니다. 핸즈가 쉬면서 웨이트를 빡시게 했나 보네요. 분침은 좀 더 길어진 듯 보이고요. 초침은 빨간색으로 다이얼 색상과 완전히 대비되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디자인의 기조가 변하면서 베젤은 두꺼워진 플랫한 베젤이에요. 베젤 윗면에는 아주 거친 느낌의 브러싱이 들어가 있고 옆면에는 수준 높은 폴리싱이 들어가 있어요. 글래스는 곡률이 과하지 않은 박스형 사파이어 글래스에 안쪽에는 무반사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클리어하게 안쪽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계 디자인의 느낌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쉬우면서 강렬한 방법은 러그의 너비를 조정하는 겁니다. 평균 시계 사이즈 40mm의 러그 너비는 대부분 절반인 20mm예요. 정확히 정가운데에 러그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일반적인 케이스 디자인이죠. 그런데 이 모델의 케이스처럼 양옆으로 딱 1mm씩만 러그의 너비를 벌리게 되면 시계의 느낌이 이렇게 아예 달라져요. 40mm 사이즈의 러그의 너비가 22mm입니다. 이런 러그의 비율을 배트맨 케이스라고 하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 케이스의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계 디자인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다 더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으로 변화시킵니다. 여기다가 러그의 디자인까지 단단함과 섹시함의 중간 비율을 잘 찾은 듯 해요. 옆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스의 두께가 11mm로 엄청 얇아요. 실물을 보면 이것보다 더 얇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케이스 디자인 때문입니다. 이렇게 뽑을 수 있었던 건 물론 외계인을 갈아 넣어서 만든 얇아진 무브먼트 때문이겠지만 이건 세이코가 잘하는 건데요. 케이스를 이렇게 베젤, 미드 케이스, 케이스백으로 나누고 베젤과 미드 케이스는 경사진 디자인에 폴리싱 브러싱을 섞어서 두께를 날려버리고 케이스백은 살짝 휘어진 미드 케이스 안으로 숨겨버려요. 두께가 얇아지면서 케이스의 쉐입이 정말 섹시하게 빠졌어요. 손목 위에서 체감 두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얇아 보이는데 단순히 보이는 것뿐 아니라 실제 착용감 역시 매우 좋아요. 그랜드 세이코가 가성비 좋은 시계 브랜드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인 마감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영상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모델에 들어가는 무브먼트는 신형 무브먼트 9SAO입니다. 오픈된 케이스백을 통해서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는데 케이스백의 글래스 속에는 그랜드 세이코의 상징 사자가 숨어있네요. 무브먼트가 극한의 피니싱을 보여준다거나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무브먼트 앞에 조심스럽게 혁신이란 단어를 붙이고 싶어요. 하이비트 무브먼트면서 1호차가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3초 80시간의 리저브 4800A 항자성 기존보다 15%나 더 얇아진 두께, 수십 년간 시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무브먼트는 이미 보통 명사가 되어버린 에타와 그것을 복제한 셀리타 무브먼트예요. 40시간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이 가장 기본적인 범용 무브먼트는 아직도 자사 무브먼트 개발 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브랜드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40시간이었던 기본 리저브가 80시간으로 대폭 상승했어요. 여기에는 물론 기존 부품들의 업그레이드도 있지만 진동수를 낮춤으로 인해서 리저브를 길게 늘여놓은 겁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범용 무브먼트가 빨리 뛰어가서 빠르게 멈추는 거라면 리저브가 80시간인 범용 무브먼트는 천천히 오래 걸어가는 거예요. 힘이 덜 드니까 더 오래 걸어가겠죠? 하지만 무브먼트의 진동수를 낮춰서 강제적으로 늘린 리저브라 초침의 퍼포먼스가 더 아름답지 못한 단점이 있어 구형 무브먼트를 선호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까봐 쉽게 숫자로 알려드릴게. 기존의 범용 무브먼트는 1초에 8번을 움직이면서 40시간을 가고 신형 범용 무브먼트는 1초에 6번을 움직이면서 80시간을 가는데 이 모델의 무브먼트 9SAO는 1초에 10번을 움직이면서 80시간의 리저브를 유지하는 거예요. 1초에 10번 진동하는 무브먼트를 특별히 하이비트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애초에 하이비트 무브먼트 기술을 갖춘 브랜드는 많지 않은 데다 하이비트면서 80시간의 리저브를 갖고 있는 건 현재 이 무브먼트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무브먼트의 진동수를 기존의 범용 무브먼트 수준으로 낮춘다면 리저브를 얼마까지 뽑을 수 있을까요? 데이트가 변하는 순간을 보여드리고자 촬영했는데 너무 빨라서 카메라조차 그 순간을 캐치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전자시계처럼 변화의 순간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실에서 외계인 고문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긴 하는데 부럽네요. 한국에도 이런 시계 브랜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브레이슬릿은 넓어진 러그에 맞춰진 22mm의 5연출입니다. 브레이슬릿을 잘 만드는 것은 어려워요. 그랜드 세이코 역시 브레이슬릿 쪽으로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이번 모델을 기점으로 퀄리티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5연줄 브레이슬릿을 만들 때 고급스럽게 만들어 보겠다고 유무광을 섞는 경우가 있어요. 다행히도 브레이슬릿 전면부에 통일된 브러싱이 들어가서 디자인을 깔끔하게 완성시키네요. 버클에는 한정판이라 그렇겠죠. 금버클
이 모델은 제가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랜드 세이코 특유의 아이보리 다이얼 색감으로 출시가 된다면 저는 아마도 구입할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